며칠 전에 그 G3 학부모님 아버님을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방문하셔가지고 그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치원 우리 SIS 유치부도 한 4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4년 정도 다니고 지금 G3니까 벌써 7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우리 친구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일을 시작한 지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책임진다는 어떤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 사실 그 무게가 사실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충분히 이제 아이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같이 여기 생활하면서 충분히 아이들이 이 정도면 정말 아이들 성공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다. 충분히 확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좀 생겼고요. 그게 이제 에비던스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밸런스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사실 그게 좀 부족하죠. 밸런스가 많이 부족한데 우리 어른들한테도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스터디 레질리언스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이에요. 레질리언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성인들은 일을 하고 나서 쉬어야 되잖아요. 쉬고 나서 다시 또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나면 좀 쉬어야 되죠. 쉬고 다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공부 습관이 잘 갖춰진 친구들은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습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게 성공인지 그거는 아이들마다 기준도 다르고 부모님들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보편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이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게끔 SIS가 도와줄 수 있다,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G5, G6 정도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 그다음에 직업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SIS의 대학 진학 전략은 6, 2, 2, 1 6년 공부하고 중등과정 2년 공부하고 하여 고등과정 2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프레파토리 1년. 근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프레파토리가 2년 될 수 있어요. 이 프레파토리는 대학을 준비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건데 뭐 좀 아쉽지만 SIS가 이제 한국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검정고시 만점 작전입니다. 한국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검정고시 만점 작전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만점 작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좀 더 유학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 좀 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넓은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미국 대학도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가 실행을 한 게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검정고시 지금 이제 초등 이제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초등 검정고시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지금 중등 친구들은 중등 고등 시험을 다 보는데 검정고시 자체를 패스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지금 있는 학력이나 공부하는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정고시 필수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 도덕 이렇게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점 작전이 과연 그러면 만점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받은 이제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오래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잠깐 이렇게 좀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된 거죠? 잠깐만요. 대학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미국 대학을 간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토플인데요. 토플 80점 이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외국 교육기관, 인천에 있는 뭐 송도라고 이런데 갈 수가 있고요. 100점 이상이면 토플 100점 이상이면은 이제 주 50위권 주립대학이나 이런데 장학금 받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미국 대학은 이제 사실 아카데미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넌 아카데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어떤 리더십 활동이라든가 아트, 체육, 뭐 음악 이런 것들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그 글로벌 캠퍼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나와 있는
들어와 있는 대학입니다. 뉴욕 출입대 조지 베이슨 벤트 글로벌 대학교. 요거는 이제 벨기에 대학이고 나머지 다 미국 대학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에 이제 80점 이상이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IEA라는 그 서울에 있는 그 외국 교류 협회입니다. 그 외교부 산하에 있는 교류 협회예요.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미국의 스템, 그러니까 뭐 조지아 테크라든가 이런 이제 그 테크니컬 공대에 들어가는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여기 지금 말하는 건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템, 회계사, 변호사, 뭐 의사, 뭐 이런 그 전문직 직업을 가질 수 그러니까 전문직 직업을 확정적으로 놓고 그것을 과정으로 패스웨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과정까지 가는 도달하는 그런 걸 성공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토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이들은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토플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선택적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일단 그 한국에서 미국 대학 1년을 공부하고 갑니다. 미리. 그리고 거기에 학점도 다 인정받아요. 30학점 정도 인정을 받고 들어가서 미국에 가서 그 전문직을 라이센스를 따는 시간을 한국에서 이미 좀 세이브해서 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제휴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IEA를 통해서 이미 10년간 진학을 한 친구들이 3,127명 정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검증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외국 대학은 아카데믹과 non 아카데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교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 친구들이 액세스를 어치브를 했느냐.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공부는 기본이고 다른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최근에 저희가 양궁대회 남았는데 아이들 금메달 땄어요. 사실 이게 남도 읽어주지만 그래서 대문짝하게 대문짝하게 사진 나왔어요. 이거 사진 더 있는데 중등부도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양궁이 굉장히 메달을 따기 제일 좋은 전략적인 정보. 근데 이게 그래도 협회장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 회장이 있는 협회장이에요. 양궁 협회에서 주최하는 생활양궁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친구들이 고등부 박범진, 한지우 금메달, 이지아는 원래 동메달이죠. 네. 제가 보도자료 보냈는데 잘못 보냈어요. 중등부 개인전 홍지연 이 친구들 다 3년 정도 했는데 뭐 맨날 밤새면서 이거 양궁 대회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저희 다 실어 나릅니다. 거기서 활 쏘고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전부 다 레퍼런스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서진 볼 때도 다 이런 거를 집어넣었거든요. 코딩 대회 했던 거, 뭐 발표했던 거, 뭐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에세이 만들어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내가 대학에서 충분히 전공 과목을 공부할 의지가 강하고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지가 조금씩 나갈 건데 저희가 6월 말 정도 해서 시스 스타트업 캠프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 경남 사천에 있는 인지님이라는 곳에 가서 1박 2일 캠프를 합니다. 붓업 캠프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이제 3학년 이상 친구들을 이렇게 조로 나눠가지고 생활을 바꾸는 아이디어, IT 관련된 아이디어를 다 정보대서 그거를 사업화 시키는 거예요. 페이퍼웍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스타트업 회사가 된다 그러면 어떤 사업 모델로 어떻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서비스를 결합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 우리 일상생활을 바꾸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이마텍 하는 것도 컨벤션, 인벤션이거든요. 뭔가 고안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뭐냐면 비교과적인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도전적이면서도 또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킵니다. 굉장히 도식으로 풀어내고 제품을 개발하거나 하는 도식으로 풀어내는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다 서포트를 합니다. 서포트를 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밸런스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들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은 주 4일 근무, 내지는 주 4.5일 근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여러 기업들이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 지금 몇몇 회사들 하고 있고 신한우리은행도 이제 도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이미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사실 이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그 파이페잉 잡,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버는 밸류가 높은 그런 직업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플러스 4일 정도 일하고 3일 정도 쉴 때 자기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예체능이잖아요. 얘는 아트, 스포츠, 레저 이런 것들이잖아요.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면은 초등 지나면서 초등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무조건 입시 체제로 들어가서 수학, 영어 학원 다니면서 이제 수능에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수능에 올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렇게 그 예체능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는 우리 세대로서 좋하지 않을까. 지금 세대 친구들은 좀 밸런스 있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 지금 고학년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 진짜. 얘네들 가장 큰 불만은 이런 거예요. 다 지금 동아하고 이런 데 방학인데 우리는 방학이 아니잖아. 왜 나와서 공부해야 되냐 우리는. 여름방학 2주, 겨울방학 2주. 나머지 계속 공부합니다. 와서 계속 열심히 공부해요. 굉장히 하드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활동들도 열심히 해요. 음악 활동도 하고. 작년에 올해 초에 또 오케스트라 대회에 나가서 단체로 나가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여기 대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 있는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런 예체능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SIS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은 공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 습관은 저희가 한 10몇 년 정도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 공부 습관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회복 탄력성, 다시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5가지 정도의 요소들, 자신감, 코디네이션, 뭔가 조정하는 능력, 뭔가 공부를 미루지 않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커미먼트, 전념하고 결단력 있고 집중력 있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 다음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초등 고학년부터는 이제 2차 성징기도 오고 사춘기도 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주변인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어른도 아니고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긴장, 불안, 스트레스, 굉장히 언밸런스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냥 컨트롤하는 것들, 학습의 중요한 요소를 통제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적으로 이곳에서만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죠. 집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되고 또 풀었다가 다시 집중했다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비교적 보면은 SIS 친구들이 컨피던스가 굉장히 높아요. 컨피던스, 자신감이 있어요.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잘한대. 그런데 이 컨피던스는 뭐냐면은 내가 새로운 어떤 주제, 나한테 떨어진 과업, 나한테 떨어진 미션을 잘 모르지만은 부딪혀서 내가 해볼만 하다. 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내가 해본 경험이 있는 것들. 자, 얼마 전에 저희 그 시스 올림픽 할 때 서준이가 왔어요. 서준이가 와서 공부하는 거 어때? 물어봤더니
선생님 SIS에서 공부했던 거 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 친구는 한 살 빨리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일반 대학생들처럼 어울려서 뭐 술 마시고 뭐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건망하면서 약간 대학 문화 자체도 SIS에서 생활했던 거 연장선이에요. 뭐냐면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선생님이 주어진 과업 같은 거 공부하고 그냥 에세이 쓰고 그냥 SIS 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활 되게 잘하고 있다. 만약에 서준이가 갔는데 막 적응 안 되고 막 뭐 아니면 정말 다른 환경에서 뭐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일반적인 대학생활처럼 막 뭐 술도 마시고 막 놀고 막 그러면 평가가 안 좋으면 아마 그 대학에서도 우리 SIS를 보는 관점이 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서준이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미션을 적응했을 때, 저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전혀 생소한 주제예요. 생소한 단어예요. 단어들이 막 다 나옵니다. 막 마케팅적인 요소도 나오는데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다 집중해서 잘 합니다. 잘하고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저희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여행도 저희가 또 가는데 러닝 저니라고 해서 매년 가잖아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배웠던 영어, 중국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컨피던스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여기서 지금 끌고 가면 조금씩 채워지고 사실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건 없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보고 계속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SIS가 아이들의 성공을 지원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드린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는 교육에 대한 철학은 풋인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뭔가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풀아웃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텐셜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포텐셜을 끌어내는 거죠. 너희가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서포트 해주는 것.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고 아이들에 대한 정말 밀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사실 지금 이제 중등 이제 이상인 그런 친구들 거기 좀 있으면 이제 많이 성토하실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순조로운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밸런스가 좀 깨지고 또 굉장히 사춘기이고 반항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좀 더 잘 보듬어주고 대화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밀착 관리를 좀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이제는 좀 더 확정적인 뭔가 불투명한 것들이 아니라 좀 더 확정적인 클리어한 그런 목표치와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 저희가 패스웨이 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줄이고 오늘 생생하게 우리 지금 세컨더리 학부모님들하고 훨씬 다양한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